예,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요 소식을 안 전해드릴 수가 없죠. 자, 삼성전자 5세대 D램 원B 공정입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 원C,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최선단 공정이죠. 그게 이제 원B 공정이죠. 제가 며칠 전에 요 관련해서 영상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설계 변경 추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진행 중에 있는데, 자, 어쨌든 12나노급의 상용화하고 있는 가장 최신 제품입니다. 지금 요게 사진으로 나가고 있는 게, 자, 삼성전자 12나노미터급 16기가비트 DDR5입니다. DDR5 D램인데, 일단 어쨌든 간에 저는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예. 돌아가더라도 그게 제일 빠른 길이다. 아예 안 될 때는. 어쨌든 성능과 수율이 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성능과 수율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HBM 관련된 대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10나노급 5세대 D램 원B 공정입니다. 설계 변경에 지금 착수한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원B는 지금까지 상용화된 D램 중에 가장 최신인 제품으로 성능과 수율 개선을 위해서 지금 사실 이게 설계를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게 항상 좀 안 되네 이렇게 설계 변경하지 그런 건 아니에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전영현 부회장이 제가 봤을 때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12나노급 D램 원B에 대한 설계 변경을 이제 수정 중인데, 원B는 삼성전자가 언제 최초로 양산을 했냐면 재작년이에요. 2023년에 일단 업계 최초로 양산을 했고, 이제 그래픽 D램하고 모바일 D램 등의 활용한 반도체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여러분께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GDDR7 그래픽 D램만 지금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고, 모바일 D램, 삼성전자에 들어간 S25에 들어가는 모바일 D램에는 지금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율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웨이퍼에서 생산한 D램은 여러 개를 묶어서 PC나 서버, 스마트폰 이런 데 탑재할 수 있게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자, 1년 넘게 넘었죠. 1년 넘게 제조한 D램 설계를 바꾼다는 건 반도체 업계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에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원B 양산 중에 있습니다. 양산을 하고 있어요. 양산 중에 있지만 지금 성능과 수율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같은 조치를 전영근 부회장이 특단의 조치를 한 걸로 풀이가 되고요. 곳은 설계를 바꾼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제조 공정에 대한 변화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제조 공정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또 비용이 많이 드는 아주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만큼 개선에 대해서 전영현 부회장에서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바닥부터 새롭게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시급성과 필요성 또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이제 기본부터 기본부터 돌아가겠다. 그런 해석이 들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 원B 설계 수정에 따라서 이 생산 공정 변경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작년 말에 긴급 장비 발주를 내고, 기존에 이제 원X 그리고 원Y 이런 구공종이죠. 요게 구공종 라인을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필수 장비만 반입을 했는데, 어쨌든 새로운 지금 원B 같은 경우에는 장비 구축 그리고 시험 가동 이런 일정을 고려를 하면 제가 봤을 때 하반기 정도에 상당한 이제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2분기 빠르면 2분기 아니면 3분기 정도에 다시 이제 출시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 원B 설계 변경에 착수한 건 아무래도 경쟁사 대비
제품 경쟁력이나 그리고 수율, 뭐 양산성이죠.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뭐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제가 봤을 때 보입니다. 예, 실제로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AI 필수 메모리로 떠오르는 HBM에 1B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1B를 탑재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를 1A를 넣고 있죠. 이제 여기에서 지금 HBM3E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 딜레이가 됐었던 건데, 자, 여기에서 아예 새롭게 조금 지금은 아프지만 조금 이제 기본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저는 뭐 장기적인 조금 뭐 포석에서는 오히려 나쁘지 않다.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년 7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외국인 보유 비중입니다. 파란색은 삼성전자고 빨간색은 SK 하이닉스예요. 보유 비중 보면 두 개 다 작년 7월 달까지만 해도 56%였습니다. 56%였는데 SK 하이닉스는 54%까지 떨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56% 근처에 왔고, 자, 삼성전자는 50%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불과 7월 달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급격하게 이렇게 바뀌었죠. 또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지금 벌어졌지만 또 급격하게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외국인 투자자의 삼성전자 매도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 맞다. 그런데 자, 12월 말하고 1월 20일 기준으로 보면 조금 매도세가 작년 7월부터 10월, 12월까지는 급격하게 매도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매도세는 조금 완만해졌다라는 거 여러분께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추이는 조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50%가 지금이 처음이냐? 그건 아니에요. 2023년 1월 25일이 50.17%입니다. 요때도,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거의 한 50% 초반까지 내려간 적은 있어요. 근데 요게 원래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가 이 실추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어쨌든 삼성전자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원비 공정에 설계를 다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어쨌든 삼성전자가 좀 시간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지금 PBR이 0.9배까지 빠져서 추가적인 대량 매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여기에서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일시적으로는 내려갈 수 있겠지만 지금 외국인들의 상당수의 물량을 이미 정리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또 낙관적인 시선도 분명히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최근에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이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악재가 좀 소멸되면서 지금 주가가 이제 하방 경직적인 부분이 분명히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제가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자,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뭐 TSMC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TSMC의 뭐 전망, TSMC의 뭐 이런 거 이야기를 쭉쭉 했는데, 자, 거기에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뭐 인텔이 뭐 서버용 CPU를 자체 생산하는 대신에 TSMC에 위탁 생산을 맡기는 지금 것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건 스탠리가 자, 인텔의 어떤 파운드리 사업을 완전히 지금 중단하는 시나리오로 이제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인텔의 뒤를 이어서 지금 뭐 AP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파운드리를 좀 중단하는 시나리오로, 일단은 좀 줄이다가 중단하는 시나리오로 가지 않겠냐. 근데 오히려 이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의 보고서가 일단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께
깨알같이 제가 전달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